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Federated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Inter-Client Consistency and Disjoin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본 연구에서는 Federated Learning에 이제 Semi-Supervised Learning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무에 따라서 레이블젯 클라이언트와 이제 레이블젯 서버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이 이슈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페더레이트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더레이트 매칭을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임과 동시에 이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트 러닝이란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제 글로벌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각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로컬 모델을 가지고 있고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로컬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로컬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서버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 웨이트를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평균을 내서 글로벌 모델을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된 글로벌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다음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이제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저자는 그 페더레이트 러닝에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크게 레이블젯 클라이언트 시나리오와 이제 레이블젯 서버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로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레이블 데이터와 얼레이블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소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블링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 이제 데이터만 이제 라벨링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로컬 클라이언트는 오로지 이제 얼레이블된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이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얼레이블과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을 만약에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는 포게팅 이슈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자 저자는 페더레이트 매칭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트 매칭은 크게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시 로스와 파라미터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클라이언시 컨시스턴시 로스는 그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학습된 모델을 정규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즉, 각 모델이 동일한 예측을 출력하도록 하게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위치한 주황색 박스를 보면은 이 왼쪽에 위치한 주황색 박스는 헬퍼 에이전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헬퍼 에이전트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과 가장 비슷한 분포를 띠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즉, 위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과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져온 헬퍼 에이전트의 분포가 가까워지게끔 KL 다이버전스 텀을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 라벨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 그림을 보시면은 위 그림은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도 라벨링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얼레이블 인스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얼레이블 인스턴스를 U라고 하게 되면은 이 U는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과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로컬 모델과 이제 가장 비슷한 분포를 띠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모델의 아웃풋과 이제 헬퍼 에이전트들의 아웃풋 간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깝게 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컨시스턴시 로스 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도 라벨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전에 정의한 이제 스레스홀드를 통해서 좀 로우 컨피던스의 프리딕션을 뱉는 이와 같은 인스턴스가 존재하면은 이런 인스턴스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수식을 살펴보면은 로컬 모델과 이 헬프 에이전트를 거쳐 나온 각각의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부터 먼저 원핫 인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이 맥스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메이저리티 보팅인데 최종적으로 이 메이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라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는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시 덤과 이제 수도 라벨링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텀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텀은 이제 얼레이블 이미지의 이제 수도 라벨과 얼레이블 이미지의 이제 어그먼트 뷰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텀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이 의미하는 바는 인풋 이미지와 이제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프리딕션 레이블을 뱉어주게끔 학습하는 컨시스턴시 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텀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로컬 모델과 비슷한 분포를 띠는 그 헬퍼 에이전트, 이 헬퍼 에이전트의 이 모델 간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가까워지게끔 학습해주는 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자는 이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결합해서 인터클라이언트 컨스턴스 로스를 제안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자는 인터태스크 인터퍼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태스크 인터퍼런스란 얼레이블드 데이터와 이제 레이블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얼레이블 데이터 때문에 이제 레이블 데이터가 가지는 이제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라미터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파라미터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제가 이제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이제 시그마와 이제 푸 사이로 분리를 하게 되고 레이블 데이터셋과 얼레이블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을 보시게 되면은 레이블 데이터의 경우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이 푸 사이 같은 경우는 프리즈를 시킨 다음에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이 시그마를 프리즈를 시키고 로스를 최소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람다 값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박스 부분이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박스 부분이 하는 역할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이제 엘투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블 데이터와 얼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이제 각각 미니마이즈 하는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자가 제안한 방식을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이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레이블과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와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참여할 클라이언트를 이제 사전에 정의한 이제 프랙션 레이트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4번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번째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학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즉 이제 학습에 참여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로컬 모델은 레이블 데이터셋과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로컬 모델 파라미터와 이제 유사도가 높은 모델을 이렇게 헬퍼로 선정을 하고 파라미터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이블과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로컬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컬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로컬 트레이닝이 끝나게 되면은 각 클라이언트는 레이블 그리고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블드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어그리게이션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이제 서버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 어그리게이트된 레이블드 그리고 이제 언레이블된 파라미터의 각각에 대해서 다 썸네이션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각각 어그리게이션 해서 나온 이 두 개의 값들을 더한 다음에 글로벌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웨이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를 전송하는 부분은 이 초록색 박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 가지는 데이터에만 이제 레이블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로컬 모델 사이드에서는 이제 데이터는 다 레이블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컬 모델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로컬 트레이닝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각 클라이언트는 언레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이렇게 서버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앞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파10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실험에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수는 둘 다 이제 100명으로 고정을 하였고 첫 번째 세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세팅은 이제 각 클라이언트는 각 클래스로부터 5개의 데이터셋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파10의 경우에는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클래스마다 5개의 데이터셋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각 클라이언트는 50개의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언레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제 동일한 수의 데이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각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490개의 언레이블된 데이터셋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팅의 경우에는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이제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치 IID 세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배치 ID 그리고 이제 배치 돈 IID 태스크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큐러시가 의미하는 바는 글로벌 모델의 어큐러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2C, C2S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2C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가는 코스트를 의미를 하고, 이 C2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갈 때의 코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박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주황색 박스는 전형적인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는 다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페더레이트 러닝을 접목한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 매치와 이 기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의 모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보았을 때도 코스트 관점에서도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IID 그리고 이제 논 IID 세팅 실험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우선 A의 경우에는 이제 페드 매치는 IID 그리고 논 IID 세팅에 대해서 기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배치 논 IID 세팅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페드 프록스 방법 이때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인데요. 이 방법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이 B 부분인데, 이 B의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페드 매치를 제외한 다른 알고리즘의 글로벌 어큐러시가 라운드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하락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데이터 간의 인터태스크 인터퍼런스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언레이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레이블 데이터로 이제 학습된 모델을 좀 방해하는 그런 이제 포게팅 이슈가 존재함을 확인을 하였고, 저자는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디컴포지션을 통해 이 B 시나리오에 이제 적용을 하였을 때 페드 매치가 매우 효율적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페더레이트 러닝의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접목한 논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리세팅에서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페더레이트 매칭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더레이트 매칭은 크게 두 가지의 텀을 지니게 되는데,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스 로스와 파라미터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인터클라이언트 컨시스턴스 로스는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학습된 모델 간의 이제 어그리먼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텀이고요. 이 파라미터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디스조인트 러닝 기반의 방법으로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의 파라미터를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페더레이트 매칭의 성능을 입증한 논문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